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죠. 지지층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주에 120시간 근무를 하려면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밥 먹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풀로 일을 해야 12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주는 7일이니까 주말 없이 일주일 꽉 채워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해도 1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나마도 17시간 일을 하려면 중간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밥 먹는 시간 2번 정도 끼워 넣으면 19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5시간 사이에 뭐 씻고 잠 좀 자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같은 서울이라도 강동구에서 강서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데만 2-3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라도 놓고 거기서 쪽잠 자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에 예외 조항을 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이 몰렸을 때 근무를 하고 이후에 좀 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당 120시간 풀로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한 2-3주 쉬게 해줍니까? 그게 가능은 해요? 가능하면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까? 윤 전 총장이 인터뷰하면서 예외 조항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연근무제, 뭐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런 예외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든 것처럼 무슨 게임을 개발하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는 이런 스타트업 직원들에게는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스타트업 청년들이 한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한 주에 12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원로들 만나고 또는 뭐 간담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이런데 참석하시는 분들 말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기사 서두에 보면 뭐 학자 프리드먼 언급을 하고 작은 정부 얘기하고 뭐 경제학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잔뜩 포장은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제 내지는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천박하면 차라리 나아요. 굉장히 박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매일경제 전무가 대담을 하고 기자 3명이 이걸 타이핑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쯤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안티 세력 아닐까? 이거는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뭐 10손가락으로 헤아려도 10손가락 몇 개를 보태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만 8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의혹만 20건,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의혹까지 포함을 하면 30-4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 2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요양병원 설립해서 의료법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줄리가 누구냐, 그리고 줄리가 쓴 유지 논문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 그리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삼성과의 관계,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열린공감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방송 예정인 PD수첩도 주목이 됩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펀드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은 이유, 그 배경에 누가 있었을까?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건화됐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흐지부지
사건을 물 말아먹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기사도 눈에 띄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2011년 전후에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와 향응과 선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어제 있었지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바로 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조남욱 전 회장의 일정표를 한겨레신문에서 입수를 해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윤석열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이들을 대동에서 골프를 친 기록 그리고 저녁 만찬을 접대한 기록 그리고 명절에 선물을 제공한 기록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층에서는 발끈했죠. 이게 악의적 보도다 라면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좀 남겨놨어요. 부득이 골프를 치더라도 내 돈 내고 쳤다. 내돈내산이라는 건데. 그리고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반박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과거 1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반적 대인 관계를 두고서 스폰서 또는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 보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악의적,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보도다. 이런 취지인데 1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래전 일 들춰나면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건가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전 총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 만찬 접대를 받았다 이런 시기가 주로 2011년 전후입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오래된 일이라면서 이렇게 악의적이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자택 압수수색하던 날 그날 딸 일기장 가져갔죠. 세간에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기장만 가져가고 중학교 때 거는 못 가져갔다.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중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가져가려다가 끝내 못 가져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딸의 중학생 때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다가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문구라도 적혀있으면 그거 범죄 증거라고 법정에서 꺼내들었을 겁니다. 이 과거부터 무려 20년 전부터 이런 범행 동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이 딸이 중학생 때면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년 아니고 2004년 1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마도 의전원 입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 과정까지도 수사를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어떻게 입학했네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의혹 보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일기장을 가져가서 아직도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렇게 접대나 향응을 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수사를 받고 있던 수사 대상 건설업체 사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사 대상 기업 사주하고 술 먹고 골프 치고 하는 게 이 사람 취미였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딸은 어땠습니까? 교수 부모를 둔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그 시절까지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윤석열의 검사였습니다. 근데 감히 어디다 들이대고 악의적 보도다, 정치적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자고 나면 터져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마치 1일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나 부인의 논란 때문에 혹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에 65%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 40%를 육박했죠. 39%를 넘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10%대까지도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주 120시간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는 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의 미천이 들어가자 박훈 변호사는
윤석열의 운명에 대해 난 9월 말이면 예비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 생각했다. 현직 검사 시절에는 자신이든 타인이든 틀어막았던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인간적으로도 모멸적인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니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지도, 그러나 그가 사퇴하든 말든 그가 벌인 수많은 행위들은 자신의 업보로 그대로 돌아와 끝을 낼 것이다. 하나의 놀림감으로 아주 오래 가기를 바란다. 바로 퇴임해서 정치 무대로 나오면 9월 말쯤 한계에 봉착하리라 봤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추가로 황교의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의 밀량 관련해 윤석열은 봉건시대나 군사 독재시대의 용어를 씁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탑골공원의 태극기알배 입에서나 나올 듯한 단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의 정신은 매우 낡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자본주의는 돈 없으면 죄인, 또 터졌다. 윤석열 김건희 자료를 살펴보다가 김우겸 의원이 김건희 어록 특종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김건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래서 김우겸 의원은 이렇게 냉혹한 말을 장차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도 처지가 아주 궁박한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말 자본주의는 돈 없으면 죄인이다. 이 말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과거 김건희 씨 엄마 최은순 씨죠. 최은순 씨는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2억 원을 동업자인 정대택 씨와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최은순 씨는 이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고, 이를 두고 최은순, 정대택 둘이서 법정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의 중간에 있던 이패인 법무사 백안무개 씨였습니다. 처음에 법무사 백 씨는 최은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자신의 증언을 바꿉니다. 최은순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처음에 증언을 바꿉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김건희 씨는 1억 원짜리 수표를 두고 백 씨 부부를 찾아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1억 원을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돈을 들고 찾아간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 어머니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김우겸 의원은 이 말이 맞는지 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았고, 그러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던 법무사 백 씨의 부인의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동부지방법원 공판조사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돈 1억 원을 내놓으면서 1억 원 받고 도와달라, 돈이라 생각 말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라 생각해라고 라고 말하며 항소심에서도 위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거절하자 김건희는 1억 원을 들고 나가면서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계속 엄마를 도와줄 의향이 없으면 전에 받은 2억 원도 내놓고 이 집도 환매해가겠다. 김우겸, 이 말이 백씨 부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편에 안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위협 내지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실제 최은순 모녀는 백씨에게 넘겼던 아파트를 환매해버립니다. 후 법무사 백씨는 사망합니다. 김우겸, 저는 김건희의 이 말이 묘하게도 최근에 한 말,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라는 말과 겹쳐 들립니다. 자본주의는 돈 없으면 죄인이다.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라.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을 벌려면 120시간씩 일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몫으로 합창하는 것처럼요. 답답한 수준인데요. 관련사 시민분들은 쌍으로 놀고 있는 유씨 부부, 참 저런 인간이 대통령 한다고 나오니 국민 수준 뭘로 보나? 번외, 지금 일본이 소마 때문에 진짜 망한 이유. 소마 히로이사 조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망언에도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경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욕을 먹나 봅니다. 이미 외신들은 소마 공사의 망언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관련사 컴퓨터 IR님은 해외 외신들이 이틀 전부터 대놓고 그 단어 쓰며 일본이 바보짓 했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 취소했다고 모든 외신이 쏟아내고 있다. 진짜 쏟아지고 있고 기사 읽어보면 팩트 그대로 직설적으로 쓰고 있다. 이건 일본 외교 수준을 올림픽 전에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래서 스가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미 이미지는 작살났고, 아마 이 건은 일본과 화해를 종용했던 미국도 가만히 좌시할 사안이 아닐 테고, 이제는 일본이 제발 만나주세요, 빌고 빌어할 상황이 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그래도 일본은 저런 외신을 못 본 척하고 조중동 외신을 보며 정신승리할 텐데요. 이런데도 우리 정부 탓하는 토착 외구당이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 김진애 전 의원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겁 많은 윤석열, 매력 없는 최재형, 길못 찾는 김동연, 반사체 3인.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 3인은 다들 반사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탕평 정책으로 발탁한 인사들인데 탕평이 앞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권 들어올 때는 이너서클 코드 인사하면서 민주진보 정권에서는 탕평 타령하는 언론의 속셈이 이제서 다 드러난 거죠. 사고 뭉치가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기본을 못 갖춘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겁쟁이에요. 윤석열은 잃을 게 엄청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 겁이 더럭더럭 더 들죠. 겁쟁이라서 윽박 지르고 망언을 내지르는 것. 최재형 띄우려 보수 언론 국기 메시지만 김종배 시사평론가 말대로 매력이 없어요. 정치인은 대중적인 어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끌림이 있나요? 저는 법사위에서 눈 푹 감고 졸던 모습만 떠오릅니다. 이제 등장한 김동연은 대체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가요? 윤석열 지지율 빠지고 최재형 못 떠오르면 자기 차지가 될 것 같은가요?